마흔이 되면 새로운 재능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새로운 재능은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MBC 예능국에서 조연출 생활을 조금 했거든요. 굉장히 짧게 했었는데 그 생활을 그만둘 때 저희 사수 선배가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되게 시크한 사수였거든요. 칭찬도 거의 안 하고 혼을 굉장히 많이 내는 서울대 출신의 그 사수 선배였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끝날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는 2번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2번 실수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성향인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곳을 가서라도 그게 진짜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선배답지 않은 그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좀 흘려드렸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요. 같은 실수로 2번 욕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쪽팔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쪽팔리기 싫어서 실수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2번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재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뭐 영어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재능은 이런 부류가 아닙니다. 성실함, 꾸준함, 이타심 같은 이런 걸 재능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식상하다 혹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시험을 쳐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시험을 처음 봤는데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재능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시험을 다 끝내고 채점을 해보니까 이 시험을 친 모든 사람들의 평균이 85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능일까요? 아닐까요? 재능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느낀 진짜 재능의 정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걸 나는 그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저 사람 성실하다. 저 사람 정말 꾸준하게 계속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 습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재능은 어딘가로부터 특별하게 배운 재능 이런 게 아닙니다. 습관으로부터 발현되는 재능입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이나 혹은 교육이나 아니면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들, 그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강점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 때부터 한 사회생활 한 20년 정도 혹은 직장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봐야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조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나이가 바로 40인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잘 몰라요. 너무 바쁘거나 혹은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나이가 정말 중요한 나이거든요. 그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혹은 그것을 쌓아온 그 시간을, 그 노력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게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꾸준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것들보다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사업에서는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재능이 인정받는 영역 혹은 가치가 되는 영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똑같은 성실함이라도 어느 영역에서 그 재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싸움을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꾸준함과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게 경쟁력이 되는 구조에서는요, 성실한 30, 40대가 정말 누구보다 오래 단단히 버텨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전기 청소가 그런 경우거든요.
전기 청소는 다른 청소 영역, 입주 청소나 중공 청소나 에어컨 청소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지루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현장을 똑같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고객과 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신뢰입니다. 믿음이고요. 한번 게으름을 부리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하면요, 그게 쌓여요. 남들보다 화려하게 말솜씨가 없어도 되고요, 큰 공간을 임대하거나 혹은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그런 큰 자본이 필요도 없고요. 그저 꾸준하게 귀찮아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게 그대로 경쟁력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굳이 거창한 걸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만약 40의 나이시라면 아마 본인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기 너무 힘드시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으셨다면 그걸 팔 수 있는 영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청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 실제 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소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